와일드 로봇, 피터 브라운 작가님의 소설 와일드 로봇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본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말하고 싶어요. 약간 수채화와 입체적인 그림체가 섞여서 독특한 비주얼도 아주 훌륭했고, 로봇이 보여주는 그 투박하면서도 넘치는 사랑이 기대 이상의 큰 감동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늑대의 아이나 괴물의 아이처럼 서로 다른 존재가 이제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한 서사일 수 있는데, 서툰 로봇이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서 점차 자신의 감정을 알아가는 과정은 정말 동화처럼 아름답게 그려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경 묘사도 좀 흥미로웠던 게 잠겨있는 금문교, 수몰된 도시들, 어떤 큰 사건 이후의 미래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그린 것도 신기했고, 농업 공간을 별도로 구획해가지고 미래 사회의 형태는 어떻게 되겠다 를 자연하고 아주 대비를 시켜놓으면서 로봇이 활약하는 무대라는 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고 생각합니다. 감동적이면서 유쾌하고 가볍게 보기 좋은 작품이어가지고 호퍼스도 살짝 생각나긴 했는데, 호퍼스보다 전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동화책인 마당 나온 암탉도 약간 생각나는, 조금 울림이 있었던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특별한 형제. 영화는 이제 실존 인물인 최승규님과 박종렬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느낀 거는 장애라는 소재를 사려 깊고 좀 웰메이드하게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극적인 눈물 대신해서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제약이 되는지를 크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일상에서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일깨워주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거나 전화를 받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런 사소한 장면들에서 느껴지는 이들의 불편함이 역설적으로 이 형제라고 나온 두 배우님들의 유대감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증명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하규 배우님의 그 담담한 눈빛이나 이광수 배우님의 평소 이미지와는 다른 이런 열연을 통해서 저는 영화가 기대 이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이광수 배우님 얘기를 좀 하나만 더 하자면은, 이제 이거보다 훨씬 시기상 뒤지만은 이제 악연을 제가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때도 이광수 배우님 연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배우로서 정말 원래도 대단했겠지만 더 눈이 가는 배우가 돼가고 있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여담으로 전 이 영화 밤에 봤는데 보기 좀 힘들었습니다. 라면을 진짜 야구르고 야무지게 잘 먹어가지고 입맛이 돋는 영화였습니다. 패딩턴 페루에 가다. 영화 패딩턴이랑 패딩턴 2 모두 봤는데, 저는 마이클 본드 작가의 동화책 패딩턴 베어가 원작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 영국 갔을 때 그냥 패딩턴 굿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원래 인기 많은 영화인가 보다 했는데 1950년대부터 사랑받은 캐릭터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전작들하고 비슷하게 유쾌한 소동극을 기반으로 하지만은, 이번 편은 성장한 아이들과 점차 멀어지는 부모님, 그 패딩턴의 본능, 또 그거에 대한 갈등, 그러면서 또 엘도라드라는 유명한 소재를 잘 활용한 가볍게 보기 좋은 가족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영국판 짱구는 못 말려 같은 느낌도 나고 유쾌하고 아주 따뜻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엘도라도라는 소재가 워낙 다양하게 활용되긴 하는데, 황금빛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그 황금이라는 게 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곰들만의 황금으로 표현을 했다는 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브라운 씬의 집, 수녀원, 엘도라도, 은퇴한 곰의 집, 수녀원, 밭 등 이런 공간 활용을 저는 잘하는 하나의 연극같이 만든 영화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헬로우 고스트. 2010년도 영화다 보니까 워낙 오래된 영화기도 해서 어느 정도 스포일러로 저 다 알고 있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울라고 만든 장치는 다 옵니다. 좋은 영화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을 위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 앞에가 진짜 재미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마지막에 눈물이 픽 나게 하는 영화여가지고 막판에 울고 싶으면 보는 영화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초중반이 전혀 매력이 없어요, 사실. 2010년인 걸 감안해도 저는 그렇게 막 전개가 치밀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어가지고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명확하게 전달해서 마지막에 결국 울게 되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울게 되는, 장전이 오래 걸리는 투석기 같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더 비극적으로 흘러가는 전개여가지고 저는 진짜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너무 슬퍼져가지고 이것도 정말 나를 울게 하는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신파라고 하는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은 전 조정석 배우가 이 영화의 개연성 그 자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막 특별할 것도 없고 많이 본 영화 막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함부로 추천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냥 조정석 배우와 생각보다 더 연기를 잘하는 조정석 배우님 덕분에 볼만한 영화가 나왔다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앞이 보이지 않는 동생을 위해서 이제 집을 다 수리를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직관적이면서 좀 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 저는 되게 작은 포인트를 잘 잡아서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되게 사소한 인테리어일 수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면을 그렇게 높게 두면 꺼낼 수 있나? 안 보이는데 약간 별 좀 희한한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냥 그랬습니다. 이번 주 영화 어워드 발표하겠습니다. 베스트 영화는 와일드 로봇입니다. 저는 이 동화 같은 비주얼로 남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어찌 보면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포스터는 패딩턴 페루의 가다입니다. 영국판 짱구는 못 말려 같이 유쾌한 소동극의 에너지를 포스터에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배경은 패딩턴 페루의 가다입니다. 어찌 보면 연극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림책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 연출이 저는 제 취향에 맞았던 것 같아요. 신파 이 단어 정말 많이 쓰는데 원래는 근대적인 서민 연극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감정 과잉이나 뻔한 눈물 유도 영화를 약간 조롱의 의미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이런 영화 좋아합니다. 하나의 가족 드라마의 하나의 형식일 수도 있고 당당한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울라고 만든 장치에 다 우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결국은 좀 더 잘 활용하면 훨씬 좋은 영화의 장치로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한 일상과 대비돼서 찾아오는 불행, 그거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구조는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여전히 쓰이는 이유는 사실 그 패턴이라는 게 익숙해졌지만은 그만큼 보증된 어떤 하나의 영화라는 구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왕가 사는 남자 같은 경우에도 구조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묘사를 하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표현을 다르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 영화도 좋은 영화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단순히 슬픔에만 가둬져 있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이동진 평론가님의 말을 좀 빌리자면은 설득의 과정이 없이 감정만 막 쏟아내는 공업적 최루법이라고 하죠. 그런 게 아쉬울 수 있어요. 제가 헬로우 고스트를 보면서 느꼈던 마지막에 눈물 흘리는 영화로서 좋은 영화라고 착각이 들게 하는 게 그거의 좋은 영화일까?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감정에 휩쓸려 울다가 영화가 끝난 뒤에 조금 더 물러나서 왜 울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영화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사건이 개연성 있게 흘러가고 인물의 행동도 자연스럽고 그 와중에 심파라는 요소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억지로 약간 이런 감정이 느껴지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놀림 요소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울라고 하는 거 다 물어가지고 이런 거를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운 감정 또한 하나의 영화의 일부기 때문에 막 비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에 휩쓸려서 저는 이렇게 평을 내리는 것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더 많은 영화를 봐서 저만의 기준을 좀 더 만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핑계로 다음 주엔 또 어떤 영화를 볼까요? 다음 주 5편도 기대해 주세요.